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기 전에 좋은 소식 하나, 저희한테 좋은 소식. 뭐냐면 저희 법무부인 도시화 사람이 환경부로부터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1년 12월 24일자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이 폐수 관련된 거거든요. 1,300만 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낙동강에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들어있는 폐수를 지속적으로 방류해온 기업이 있습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 재련소인데요. 환경부가 28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방에 있는 재련소인데 경상북도 쪽에 있는 굉장히 큰 재련소예요. 근데 거기에서 폐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또 환경부에서 근데 경상북도에서 하는 게 영 좀 답답했나 봐. 뭔가 좀 마음에도 안 들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처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여러 가지 그 경상북도랑도 또 갈등도 있고 했었는데, 그거를 도시화 사람에 맡긴 거예요. 좀 해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폐수를 일부 공장의 외부로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그 배출하는 그 시설, 그러니까 관로를 통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업정지를 받아내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뜻에서 환경부에서 표창을 해줬는데, 저희가 환경부 사건을 많이 대리를 해요. 그래서 폐수라든지 뭐 이런 또 다른 환경 관련된 행정소송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계속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있고, 또 저희 뭐 환경부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다양한 사건들에서 우리가 그 환경소송들을 많이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는데 좀 뭐 이바지할 수 있다면 항상 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얘기 드릴 것도 환경이긴 하지만, 이건 일조권이 뭐 환경이야 이런 얘기 하시긴 하는데, 실제로 일조권은 건축 환경, 그 다음에 우리 생활 환경하고 오히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좀 독특한 환경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일반적인 그 환경사건, 일조권 사건은 공사를 중지하라, 해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것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이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서는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어요. 10억 원가량을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어.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니 재건축 조합에서 돈이 없다고 판결을 안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소송이 문제가 있었거든. 처음에 춘천 사건인데 이분들이 너무 늦게 저희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건물이 다 올라갈 때쯤 되니까 해가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저희를 수소문해서 저희가 내려갔고, 저희가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부랴부랴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해서 나중에 뭐 판결을 승소를 하고 나서 10억 정도 판결을 받았으니까 뭐 춘천에서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조합이 돈이 없다고 그냥 손을 들어버린 거야. 일반적으로는 조합이 걷어놓은 분담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로부터 걷어야 돼요. 그리고 조합은 청산할 수가 없어. 이런 채무나 채권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해산을 못하는 거예요. 재건축 조합이.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합은 돈을 다 조합원들로부터 걷어서 가지고 있다가 줄 돈 다 주고, 만약에 뭐 남는 재산이 있으면 조합원들한테 나눠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걷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 거거든. 청산 절차를 다 밟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데 조합장이 안 하는 거야, 이거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희한한 일이거든. 근데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도정법, 그러니까 도시정비사업법에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민간사업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관청이 그 시도시다나 아니면 그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거든요.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이. 그런데 지금 아니 자기네들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조합이 손들어버리고 일을 안 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상 못 받고 그냥 해산도 안 하고 청산도 안 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있어도 되는 거냐. 그래서 지금 도정법을 개정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제재 조치도 하는 법으로 바뀌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결문 가지고 조합 재산에 대해서 재산 있으면 내놔라는 명시 절차를 거쳤는데, 또 조합장이 그것도 숨겼어요. 실제로 그 다른 돈 들어올 거 있는데도 은행 계좌에 있는 것도 숨기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도 고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금으로 기소됐고, 그러니까 약식명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일부 은행에 있는 재산들을 찾아가지고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압류를 했어. 그래서 압류를 했는데 또 건설회사한테도 돈을 안 갚은 거예요. 우리 건설회사에서는 또 돈을 일부 우리랑 같이 못 받은 채권이 있으니까 비례해서 돈을 안 나갔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못 받은 돈이 한 6억이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더 이상 안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합이 채무를 졌는데 조합이 당연히 조합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줘야 되는 걸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띄워먹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하나는 조합 임원들이 물어내거나 아니면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돈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대신해서 우리가 대위한다 그러거든. 법률상 대위에서 조합원들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법률상 뭐 아주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못 드리겠지만 이것도 사실 노하우기도 하고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사실 뭐냐면,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대위 청구를 못 한다는 거야. 조합이 무자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합이 총회를 열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돈을 안 걷고 있는, 일부러 총회도 소집하지 않는 조합 임원들이 책임져라. 그게 니네 불법행위 아니냐라고 그러면서 가압류를 먼저 한 거야. 조합원들 재산에 대해서. 그랬더니 기각이 됐어. 가압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항고를 또 했죠. 그리고 또 재항고까지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판결문만 있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조합원들한테 돈 추가 분담금도 안 걷고 배째라고 하는 조합이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상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본안 소송을 제기했어요. 실제로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지. 돈 내놔라. 그리고 우리가 조합을 대위해서 조합원들한테도 청구를 못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면, 그럼 이렇게 그냥 빚져놓고 입 씻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조합원 책임도 안 물리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한 거예요. 조합이 이 아파트 신축하면서 조합원들이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거는 재건축 조합에서는 무한 책임이거든요. 계속 져야 되는데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회도 개최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유가 뭐냐면 총회 개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조합장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채무를 분배하기 위해서 총회를 개최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 다른 임원들은 뭐라 그랬냐면, 설령 우리가 조합원 총회를 열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한테 결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조합장이 할 거지 나는 모르겠다. 다른 임원들이 이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했냐면, 이 피고들은 총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서 개최 못했다고 하는 거 주장하지만 그 비용은 결국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안 되고, 그리고 조합원들의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니네 정관상에 그리고 법률상 총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거는 니네가 의무를 해태한 거다. 그리고 그거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6억 8천만 원가량을 원고들한테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좀 이례적인 거죠. 이게 거의 첫 판결일 거야. 조합 임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준 판결.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일조권 소송이 굉장히 쉬운 소송 같지만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야.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줘서.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 사건이 벌써 몇 년도 사건이냐면요. 2017년도부터 조합 상대로 소송을 했던 사건이고 2019년도에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여기 내용 보시면 우리 주민들은 지금 아파트의 주민들이었고 조합은 20층 규모 아파트를 신축한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1심에서 벌써 판결이 나왔어. 그게 2019년도 5월에 10억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던 거예요. 그 판결에 기해서 우리가 압류까지 해가지고 일부 판결을 다 변제를 받았는데 나머지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돈 못 주겠다라고 하고 지금 배를 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송까지 했다는 겁니다. 무려 끈질기게 저희가 3년이 뭐예요? 그리고 5년을 넘게 소송을 해서 저희가 1심 판결을 받았고, 물론 또 항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소심까지 가서 끝까지 받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법망을 피해가가지고 마치 뭐 자기들 의무를 해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돈 떼먹어도 되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것들 뭐 사기나 마찬가지야. 비슷한 거거든. 근데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알면서도 총회도 소집 안 하고 그러면 실무 떼먹겠다는 거, 저는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 소송해서 진짜 귀중한 판결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고 또 다른 사람도 쉽게 떼먹으면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나 보다, 법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 왜냐면 대법원까지 가압류가 다 졌는데 그러면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조합장도 약식 명령도 받게 했고 그리고 또 판결도 승소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